어쨌든 이제 신유월이 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뭘 잘라내고 뭘 한다는데 뭐가 얽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 한 해 얽혀 있던 게 무엇인지 알아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묘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묘목의 특징이 토를 엮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극토 하는 형태가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금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금 입장은 엮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나 좀 엮지 마. 제발 나 좀 엮지 마. 라는 것이 되죠. 그러나 이제 묘목 입장은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살자. 뭐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게 되거든요. 이제 이걸 일간별로 보자면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목일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비겁액의 재성이 엮이는 거예요. 비겁액의 재성이 엮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 비겁이 함께 껴있는 거예요. 함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동료나 친구나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비겁액의 자리가 엮여버리니까 이게 비좁아지는 거죠. 이 선택을 또 누가 하려고 해요? 비겁이 하려고 하잖아요. 선을 넘는다는 거죠. 선을 넘는다. 이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사랑하는 사이라면 금전적으로는 엮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엮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결혼이죠. 결혼만큼 제대로 엮이는 게 없긴 한데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분별했을 텐데 금이 없는 경우는 같이 엮여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을 넘어서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부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까지 같이 지려고 하는, 생각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아니면 사장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같이 엮어가지고 책임지자고 한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유월이 왔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가 됐다는 거죠. 화일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인성의 식상이 얽히는 거죠. 이게 문서를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서를 팔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계속 내 식상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내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이 묶여버렸다. 아니면 어머니의 문제로 인해서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다라든지, 이게 또 계약을 의미하니까 계약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든지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엮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으면 남자친구한테 엮인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나 책임 때문에 엮여버렸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재성에게 인성이 엮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 인성이 재에 묶여버렸다. 내가 무슨 문서를 갖고 있는데 주변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내 문서를 함께 팔아야 된다. 엮여서 같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친으로 보자면 시어머니도 될 수 있죠. 시어머니에게 내가 낚였다. 낚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식상에게 관이 묶인 거죠. 근데 이게 개묘니까 비겁의 여우짓이라고 할 수도 있죠. 비겁의 여우짓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묶여버렸다. 아니면 이게 관이니까 직장 내에서 회사에서 묘한 짓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묶여버렸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어쨌든 이제 신유월이 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뭘 잘라내고 뭘 한다는데 뭐가 얽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 한 해 얽혀 있던 게 무엇인지 알아야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천간으로 금생수가 된다는 건 이게 또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수가 생을 받아서 수가 많아진다? 생각하면 좀 너무 막연하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이 들어와서 개수가 버전업이 된다. 개수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를 생하는 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구닥다리가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들에 진짜 옛날 걸 가지고 옛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니까 꼰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충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화일간 같으면
이게 재성이니까 만약에 구형 핸드폰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같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 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윈도우 11까지 나왔는데 뭐 윈도우 9 버전을 그냥 불편한지 모르고 쓰고 있다가 그냥 아예 망가지니까 새로 사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일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건을 새로 들이게 되는 형태로 이 개수가 버전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닥다리라고 해도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대로 그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던 게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때에는 반강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육친관계, 뭐 인간관계로까지 확장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관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뭐 뉴페이스를 뭐 만난다는 것도 되고 뭐 아무튼 어쨌든 불편한 건 모르고 살았다가 충돌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잃어버려서 그 후에 새로운 걸 들였더니 새롭게 버전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목일관이라면 어떻겠어요? 목일관이라면 인성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자, 관으로 비겁을 극해요. 그러면 관으로 지금까지 계속 엮으려고 했던 비겁이잖아요. 나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비겁이 되는데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발 못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비겁이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겁 입장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뭔가 공부를 더 한다든지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인성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생각,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이제 금생수라는 게 시대의 변화를 뜻하기도 해요. 이게 새로운 물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더 배워간다. 토일간이라면 이제 새로운 식상으로 인해서 나의 재성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가 갑자기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전에 모아놨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럼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다 날아가고 나니까 더 좋은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들을 뭐 그 전에 쓰던 거를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깔다 보니까 소음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기술이나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게 식상으로 인해서 재성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겁으로 인해서 비겁이면 이건 사람이죠.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식상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니까 뭐 신선해. 그래서 그거 따라해 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이 지지로 쟁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니까 뭔가 경연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상대방 동료나 뭐 경쟁자가 뭘 하는 걸 보겠죠. 그 쟁제하는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경쟁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배워가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근데 이 충이라는 건 반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건 나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는 것이기도 해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난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쟁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일관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 인해서 비겁이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이 비겁이 업데이트 된다는 건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계묘가 했던 행동들이 선을 넘는 행동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인성으로 참교육을 당함으로 인해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관을 극해왔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관을 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교체를 하게 될 수 있다. 나눠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운이라는 거는 이 오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절적인 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인 관점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내용이 더 많아지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이제 저 개수는 어떤 개수가 돼요? 그동안은 따뜻한 개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것도 일간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